본 영상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 너의 이름은을 오마주하여 탕현조의 희곡 모란정을 현대 시점으로 각색하였습니다. 군인 아버지 아래에서 엄하게 자란 두 연앙은 어느 날 뒷마당에 산책 나갔다가 돌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분홍빛 가득한 배경에 버들가지가 늘어져 있는데 한 남자가 이를 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연왕은 누구냐고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꿈은 계속되었죠. 어느새 둘은 정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주 붉은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연왕은 끝없이 펼쳐지는 꽃잎을 모아 하늘로 던졌죠. 그렇게 놀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다시 보러 오겠다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로 가느냐고 연왕이 물었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올 테니 푹 쉬라는 말이 멀리 흩어지듯 들렸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깨어나 보니 연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남학생이었던 유목매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당황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본 그 여학생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세상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유목매는 집안 곳곳을 전전하다가 옛 주택을 개조해 만든 매화관에 묵게 되었어요. 그곳은 진최량과 석도고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목매는 산책을 하러 다시 나왔습니다. 관리가 그리 잘 되지는 않아서 돌에는 이끼가 끼었으며 기둥에는 덩굴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아름다웠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참 사색에 잠겨 산책하던 중에 눈에 띄는 큰 돌이 있어 잠깐 기대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뜻밖에도 그 아래에 예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한 여자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이 들어서 일단 방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꼭 아는 사람 같은데 이름이 뭐였는지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날 듯 말 듯 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사진 속 여자가 나타났어요. 3년 전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었던 그날 그 꿈에서 만났던 여학생임을 알게 되었죠. 목매는 앞으로 매일 밤 연왕이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묻자 연왕이 대답하려는 순간 그만 꿈이 깨어버렸죠. 같은 시간 석도고는 여느 날처럼 매화관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두 남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죠. 낮이 되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는데 아무도 그날 밤 대화했다는 사람이 없던 겁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짚이는 것은 가장 최근에 온 유목매밖에 없어서 그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석도고는 새벽에 몰래 유목매의 방 문 앞에 갔습니다. 조용히 귀를 대고 있는데 역시나 또 대화 소리가 들려서 확신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유목매의 방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목매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 일도 없다고 둘러댔죠. 꿈속에서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석도고는 유목매가 사진을 보며 웃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진은 자신이 관리하는 무덤의 주인 연왕의 사진이었죠. 석도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매에게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게 되었느냐고 물었어요. 목매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석도고는 연왕에 대해 아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진 속 여학생은 두 연왕이며 3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대요.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또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겼다고도 했어요. 자신을 꼭 매화나무 아래에 묻어준 후 사진을 예쁜 상자에 넣어 꼭 돌틈에 묻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달이 가장 밝은 추석, 비 내리는 밤 하늘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진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대요. 이후 연왕의 부모님은 슬픔에 젖어서 딸의 소원대로 매화나무 아래에 묻어준 후 그 무덤 옆에 지금의 매화관을 세웠습니다.
또 연왕의 가정교사였던 진최량과 여승 석도고에게 이곳의 관리를 부탁하였던 거죠. 이후 장군이었던 연왕의 부모님이 전쟁에 맞서기 위해 출전하여 집을 비웠고 그 사이 목매가 매화관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목매는 3년 전 자신의 꿈이 연왕의 꿈과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리워하다 죽었으니 자신이 살려내고야 말겠다고 생각했어요. 석도고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였습니다. 연왕을 함께 살리기로 결심하였어요. 목매와 석도고는 함께 매화나무 아래 관을 꺼냈습니다. 3년이 지나도 두연왕은 멀쩡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요. 목매가 연왕의 머리를 손으로 받치자 연왕이 마치 살아있었던 듯 기침을 하며 은구슬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순찰하던 진최량이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도굴꾼으로 의심받을 위기에 처한 두 사람과 아직 채 살아나지 못한 두연왕. 과연 두연왕은 환생에 무사히 성공하여 목매와 현생에서의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탕현조의 희곡 작품 모란정을 감상해봅시다.